2024년 어퍼컷이 뽑은 시리즈 탑10에서 발위에 오른 데이 오브 더 자칼은 많은 분들이 순위에 대해 의아해하실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미에 가려져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연출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선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놓친, 아니 처음 볼 때는 느끼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칼이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입니다. 처음에 완벽하고 실력있는 천재적인 킬러의 모습, 혹은 깔끔하고 잔인한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영상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칼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이 메마른 냉혹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해드리며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혹시나 데이 오브 더 자칼을 안 본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말까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칼을 보신 분들께 주인공 자칼에 대해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잔인한 킬러, 천재적인 스나이퍼라고 말할 겁니다. 그는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아니고 원한도 없는 경찰들은 그 폭탄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작전을 위해 방해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던 자칼.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죽여버릴 줄 알았던 상황에서 의외로 살려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6화에서 만났던 라즐로입니다. 라즐로는 비앙카의 팀에게 도망치다 물에 빠진 뒤 농장에 붙잡혀 있을 때 만났던 일꾼입니다. 자칼이 탈출하며 농부들을 죽이고 라즐로를 인질로 잡아 탈출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았기에 반드시 죽이는 게 맞는 인물이죠. 많은 분들이 라즐로가 자칼처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려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유는 라즐로가 마지막으로 자칼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You have good man face. Say that again. You have good man face. 이때 자칼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2013년 자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위험한 자들에게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자칼은 손쉽게 상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월급으로는 몇 년이 걸릴 돈을 한 번에 벌게 되는 자칼. 이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쁜 사람을 죽이는 건 군대에서나 여기서나 똑같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가치, 아니 돈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방아쇠를 당기던 자들과 동료들의 행동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자 Walter's fucking lost it again. 신분을 지우고 킬러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에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작품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최고의 킬러에 오를 만큼 정말 많은 임무에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에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휘말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칼이라면 이렇게 나쁜 놈들을 죽이기 위해 희생되는 사람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주스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러워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네, 초반부터 보여주던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은 지난 날의 후회,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피 묻은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의 예전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자칼은 미소도 함께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던 순간 You have good man face. Say that again. You have good man face. 라즐로는 피로 범벅이 된 자칼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자칼은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겁니다. 아마 자칼은 킬러가 된 후 자신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정의를 위해서다. So you remind me of my parents. How'd you get on with them? They were nice people. If they were so nice, where did you come from? 선량한 사람들이 휘말리기 시작하자 자칼은 다른 핑계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리아입니다. 사회학자 사이크스와 마차가 제시한 책임의 부정에 대한 요소 중 더 높은 충성심에 대한 호소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느껴지는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사용하는 기법으로 자칼의 경우 가족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
It'll cost. 그 돈을 벌기 위해서 In a couple of weeks, this is all going to be over. It's going to be done. I'm through. I meant that. I'm done with it. 가족을 위해서 It'll be a great life. The three of us. Together.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I love you. 그래서 자칼은 마지막에 못 받은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There's someone I gotta find first.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해줄 가족을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리아를 만나면 그녀가 무사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델과 있을 때 보였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기에 시즌2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자칼을 보신 분들 중 비앙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비앙카의 이런 비호감적인 설정들이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앙카는 자칼과 다르게 영국 정보국 요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정의의 편이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을 보면 이런 설정과는 인지 부조화가 느껴지는 것들 뿐입니다. I need to work out how best to protect you and our family. 비앙카는 자칼처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I'm so sorry about Emma. 비앙카는 노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앨리슨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엠마를 감금하고 협박하다 그만 사망해버리죠. Did you know that Emma had a pre-existing condition? No. 당연히 작전을 위한 것이지만 그녀는 앨리슨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태도입니다.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는데 설득이 되지 않자 짜증내는 표정. 가족을 모두 잃은 레리를 고문하는 표정. 딸이 죽은 뒤 엄마에게 전화하는 표정. I've got some good news. 이런 것들이 정의의 편에 서야 할 비앙카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만들고 그녀를 자칼보다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칼이나 비앙카나 똑같은 악인입니다. 특히 비앙카는 자칼과 성별과 인종, 직업만 다를 뿐 하는 행동이나 가족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Baby, I'm so sorry. You know about parents' evening. I really am. 비앙카는 자칼보다 가족 간의 마찰을 밀도 있게 보여줍니다. 특히 임무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에 놓이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So I'm assuming you're not coming. 그녀는 임무를 버리고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죠. I need to work out how best to protect you and our family. 네, 그녀 역시 자신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그냥 살인마와 다름없는 거죠. Did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her death? No. 비앙카에 따른 그녀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묻습니다. I only do good things, no bad things.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하는 비앙카. Are you sure? Mum, just look at me. 남편과 대화할 때도 진심이 아닌 눈치를 보며 접근하고 I miss you. I miss you too. 가능성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선을 긋자 표정이 바로 바뀝니다. 솔직히 저는 배우가 배역과 어울리는지는 제쳐두고 이런 부분에선 비앙카를 연기한 라시아나가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화에서 보여주듯 자칼과 비앙카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인물로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칼에겐 호감을 느끼고 비앙카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PC적인 메시지가 시리즈나 영화에 많이 들어가는데 데이 오브 더 자칼은 그런 요소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라면 시즌2에서 비앙카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비앙카처럼 인지 부조화가 적용된 캐릭터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